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당뇨 가족이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뇨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절로는 아니고 우리가 식이조절과 운동요법 그리고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에 대하여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아당뇨, 또 이른 당뇨라는 것은 20대에 오는 당뇨였죠. 그리고 갱년기 당뇨, 살찐 당뇨, 마른 당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 여러분 계세요? 약을 왜 드시나요? 이런 질문이 너무 난해한가요? 그러니까 약을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당뇨는 진단받았으면 약을 먹어야 하는 거니까 의뢰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고 또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해요.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40이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39세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년 되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뇨가 있어서 살도 빠지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는 약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생활 그대로 하면서 약을 복용해 왔대요. 그런데 1년 정도 복용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손가락 끝이 저리고 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발이랑 발목까지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느낌이 드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당뇨 합병증이 무엇인지 설마 나한테 당뇨 합병증이 오는 건가 이런 염려도 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내원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은 그래도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불현듯 이거 뭐지? 왜 조절이 안 되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겁을 먹거나 마음에 큰 어떤 짐을 가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당뇨에 대한 경계심 없이 그냥 지금까지 생활해 오던 그 습관 그대로 병원에만 의지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의 주인은 나예요. 그죠? 내 몸의 주인공은 나. 그리고 나의 건강을 그 누구도 확실하게 10년 후, 20년 후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병원에 의지를 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도움에만 의지하고 내 자신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진정한 치료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의 주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여러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내 몸에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른 당뇨, 그러니까 20대에 찾아오는 당뇨 또는 초기 당뇨, 40, 50, 60에 발병했다 하더라도 당뇨 초기에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정말 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어떤 식이 조절을 강력하게 들어간다면 혈당이 빠르게 잡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뇨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빠른 당뇨 또는 초기 당뇨에는 진단 받음과 동시에 내가 약을 복용하냐, 복용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을 드시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내 생활을 돌아보고
그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노력, 이것으로 완치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년, 10년 됐어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질 않아요. 이제 만성 당뇨에 이제 접어든 거죠. 이렇게 만성 당뇨 그리고 혈관 질환들,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 함께 온 경우, 이럴 때에는 1, 2개월의 정상을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강한 노력,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몸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나는 노화의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안정화가 될 수는 있지만, 안정화가 된다 해도 그 당뇨가 발병하기 그 이전 상태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그 건강한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6개월 동안 터득을 했다면 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마른 당뇨 그리고 노인 당뇨, 합병증이 이미 발병했거나 합병증이 지금 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만성 당뇨의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른 당뇨, 그다음에 노인 당뇨, 합병증 단계에 있다면 이때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당뇨 수첩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 수첩이라는 것이 그냥 혈당, 공복 혈당 얼마, 식후 혈당 얼마 이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먹었는지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밥에다가 반찬을 뭐 먹고, 또 점심에는 뭘 먹고, 간식으로는 뭘 먹고, 이렇게 적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공복 혈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왜 오늘은 혈당이 더 높지? 그러면 그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이라기보다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있어서는 혈당을 더 높이는구나, 낮추는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날 먹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오늘 먹었어요. 그동안 잘 안 먹었는데, 그렇다면 설렁탕을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바로 또 혈당을 재보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혈당을 검사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도 좀 괴로울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1시간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음식이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맞지 않는 음식인지 이런 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뇨가 심한 환자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리를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걸 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관리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한 2달, 3달이 지나면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환자분도 그러더라고요. 채소들을 이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라 그랬더니 양상추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그러는데 당근을 먹으니까 혈당이 조금 올라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당근을 이제 배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아요. 뿌리 채소들이 잎사귀 채소에 비해서는 혈당을 약간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뿌리 식물을 계속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맞거나 이제 또는 만성 당뇨, 마른 당뇨 있는 분들은 그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저혈당으로 가면 막 술 같은 식은땀이 흘리면서 기운이 축 처지고 심지어는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주머니에 뭐 주스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성 사탕이다 싶으면, 그러니까 기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혈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인슐린 주사의 그 단위수만 계속 올라가고
고혈당과 저혈당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양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혈당으로 빠질 확률이 없어져요. 그래서 설탕을 먹는 대신에 그런 어떤 천연 식재료들을 드시면서 계속 혈당 체크하는 습관, 이것이 저는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기 당뇨 그리고 만성 당뇨, 이제는 마른 당뇨 또는 노인 당뇨, 이렇게 시기별로 이제 조절법이 또는 그 관리하는 요령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동안 제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 몸 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약을 드시더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로서의 어떤 권리,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냥 환자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뇨 치료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